네, 먼저 우리 이원영 CP님부터 정말 사실 이제 목요일 오후 4시가 정말 어려운 시간대거든요. 근데 거의 저희가 의자를 추가로 더 배치할 정도로 많은 기자님들이 프로그램 방송 전부터 또 영상 기준을 비롯해서 이 공간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께 좀 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 TVN의 이원영 PD라고 하고요. 그 제작 발표 몇 번 했었는데 예전에도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모시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래 바라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준희 PD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TVN 박주미 PD입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설렘 가득한 프로그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거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검미입니다. 네. 진짜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시고, 네, 프로그램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상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노래 반하다 한 가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이미 로맨스와는 거리가 있는 나이에 접어든 지가 오래인데 50대, 60대 여러분들이 보셔도 젊었을 때 그 자신이 어떤 이유로 설레었었는지를 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확신이 녹화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자세한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설레어 보이십니다. 네, 윤상 선생님. 네. 이어서 우리 성시경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섭외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라인업 중에서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하게 됐는데 정말로 너무 재밌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고 좋아하는 분들이라 끝까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진행 맡으신 우리 MC 규현 씨. 네. 네, MC 맡은 규현입니다. 이 프로그램 사실 촬영하면서 내내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 프로 언제 나온다고 꼭 보라고 추천해줄 만큼 제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께도 강력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내일 첫방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시피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데 노래 반하다 우리 프로그램 뭐 제목을 봤을 때는 뭐 노래 반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은 원래 저희 CJ ENM의 글로벌 포맷 개발팀에서 포맷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때 만들었을 때 제목이 Love at First Son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바꾸면 제일 적절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노래에 반하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이미 저희도 이제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많이 나왔지만 서로 출연자들이 그 이제 기성 프로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이름도 모른 채로 그 목소리만 듣고 과연 이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데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주인 PD님께 또 여쭙고 싶은 글로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미리 정보 듣기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이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고 우리 국내 한국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해외에서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CP님? 네. 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포맷은 이미 2년 전에 포맷은 만들어졌었고요. 작년 초에 2018년 초에 베트남 VTV3 채널에서 방송이 돼서 14편이 방송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전 동시간대 프로그램보다 2배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베트남에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말레이시아 TV3라는 채널과 말레이시아 유튜브에서 동시에 같이 방송이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좀 이게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돼서 현재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프로듀서였던 사이먼 리스고라는 프로듀서와 가수 존 레전드가 현재 프로듀서로 붙어서 같이 현재 미국에 편성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편성이 되기 위해서 현재 피칭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뭐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이라든지 호주 이런 쪽에도
지금 편성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옵션으로 다들 많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로 또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분의 하트 메이커께 먼저 또 여쭙고 싶은데 뭐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거미 씨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많이 또 함께 해보셨으니까 우리 첫 녹화를 또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첫 녹화 소감이나 좀 느낌 또 이 프로그램 매력이 뭔지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거미 씨부터. 네. 저는 사실 연애 버라이어티도 원래도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었고 또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도움이 드릴 일은 전혀 없었고 그냥 즐기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설레었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구나,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의 다른 프로그램들이랑은.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신선하고 또 설렜다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윤상 씨께서는 방금 또 그런 또 설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녹화에 또 참여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는 뭐 저도 이런저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창력이라든지, 왜냐면 노래에 반하더라도 반하려면 커플이 노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녹화가 시작될 때까지 저는 그런 방향을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시작되고 보니까 기자님들께도 방송을 꼭 보셔야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두 남녀 간의 케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노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지금 이 파트너를 여기서 같이 엮어주고 싶은지 아니면 이 둘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 어떤 본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기분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노래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두 듀엣이 얼만큼 하모니가 어울리고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내가 여기서 방해꾼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노래, 그러니까 그 커플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노래를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소름 돋게 하는 그런 참가자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창력이 좋은 친구들은 있지만 그렇게 어떤 막 가수를 뽑는 그런 오디션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노래라는 게 꼭 가창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시경 씨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노래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적임자가 우리 성시경 씨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음악 예능 또 직접 또 진행돼 보셨고 또 듀엣도 정말 많이 불러보셨고 하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제 윤상 씨는 이제 성선설 같은 거죠. 이제 착한 아빠의 마음, 회방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네네네. 규현 씨가 다행히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규현 씨는 거꾸로 되게 회방 놓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네네. 제가 한 그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노래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둘이 이뻐 보이니까 막 이게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가수 아니라 참가자로 나섰으면 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출연자분들이 되게 매력 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막 보면 기분 좋아지는 분들이 섭외가 돼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규현 씨. 네. 우리 규현 씨는 또 하트 메이커가 아닌 진행 또 MC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소감이? 아무래도 최근에 예능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거는 특히나 일반인 참가자분들 계시지만 하트메이커 분들께서 너무나도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렇죠. 아우라를 내뿜는 선배님들이 섭외가 되셔서 네. 솔직히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느껴지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네. 영상에서. 네. 오늘도 좀 느껴지실 것 같지만 눈치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네네. 제가 그 MC를 하면서 자꾸 선배님들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오. 내가 혹시 거슬리게 한 게 아닌지 그런 쪽으로 약간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제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참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못된 역할을 제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다 합격을 주고 싶은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요. 네, 기대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규현 씨가 설명한 대로 우리 그 당락은 이 세 분의 경체 결정이 되는데 또 어떻게 또 내일 첫 방이 꾸려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요, 저희가 좌측 우측에서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뒤쪽 기자님 전달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PD님에게는 그 출연자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노래를 기준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출연자를 선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출연자들이 듀엣을 할 때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로 나오는데 그러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노래를 맞춰보는 리허설이 없이 한 번도 안 맞춰보고 녹화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얼굴을 가리는 장치를 해서 뭐 맞춰보고 리허설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패널 분들이 세 분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하트를 누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PD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선정 기준, 출연진 선정 기준 어떤가요, 우리 박준 PD님? 네. 네, 저희 일반인 출연진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일반인 출연진을 면접을 할 때 첫 질문이 노래를 잘하세요 물어본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간절히 사랑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윤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노래를 약간 못하더라도 사랑을 시작하면 그 노래가 좋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린다. 그래서 저희 일반인 출연자 선정 기준은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남녀를 선정했고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네. 그러면 역으로 이제 다음 질문 드릴 거지만 우리 세 분의 하트메이커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섭외하신 거예요? 똑같이 사랑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네. 네, 세 분의 하트메이커는 어떻게? 네.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섭외 드린 분이 성시경. 네, 네. 네.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연애 그리고 듀엣 하면 우리나라의 대명사시니까 그럼요. 성시경 씨를 섭외 드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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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윤상 선생님은 저도 녹화하면서 놀랬던 거는 예. 놀랬던 거는 저희 제작진도 보지 못하는 그 노래하면서 나오는 세세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정확히 캐치해 주시고 꼭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빠졌어 이런 세세한 감정을 봐주시는 분 같으시고요. 뭐 우리 거민 씨는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반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트 메이커로 세 분을 선정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규현 씨는 네. 저희 성시경 선생님께서 성시경 씨가 강력 추천해 주셨어요. 방송을 보는 사람도 혹시 설레-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깜짝 놀라신. 설레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첫 회 녹화하고 내가 되게 잘못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물론 대단히 똑똑하고 순발력이 좋고 귀엽고 잘생긴 규현이지만 진행이 네. 그렇죠. 아예 앞으로도 우리 또 PD님이 또 리허설 관련돼서 여쭤보셨거든요. 리허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리허설 출연진들은. 네. 출연진 리허설 부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음악 프로인데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딱 한 가지 목적은 첫 번째 봤을 때 그 설레임을 살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못 보게 했고요. 그냥 각자 따로 MR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리허설 또한 옆에 남자분은 다른 분을 세우고 리허설을 하고 여자분도 다른 분을 세워서 리허설 그렇게 진행하고 정말 첫 무대 때 두 분이 처음 보신 게 했습니다. 네, 그 영상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거미 씨부터 우리 하트메이커 누르는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좀 연결시켜 주시는 건가요? 네.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나름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거든요. 좀 가창력도 조금은 봐야겠다. 뭐 좀 어울림도 봐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좀 본능에 맡겨서 이분들은 너무 두 분이 설레게 한다,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감정이 좀 서로 좀 통한 분들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좋게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사실 기준이 좀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끌리는. 네, 감정에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반면에 우리 윤상 씨께서는 아까 끝까지 우리 성공의 영상 때는 마지막 그 한 소절까지 고민하시다가 딱 누르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그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던 그 커플이 첫 번째 커플이었어요. 녹화 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의 노래를 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아마 보시다 보면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등장하고 노래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매파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둘이 딱 노래를 하면 어울린다? 아닌가? 이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 놀랐어요. 내가 왜 남의 커플에 이렇게까지 깊게 빠지는 걸까? 약간 녹화가 끝나고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녹화 때는 진정 커플을 응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만큼, 노래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기준 아니면은 통과해야 될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래에 반하지만 사람에 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 반하게 되실 것 같아요. 노래에 반하다, 사람에 반하다. 우리 성시경 씨는 어떠세요? 교수님? 왜 듀엣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매너가 중요하고, 상대가 떨거나 힘들어할 때 내가 든든하게 받쳐주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상대를 좀 케어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첫 라운드에서는 조금 우리가 너그럽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결국엔 우리도 결국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이게 만약에 우승하면 뭐 10억을 가져간다던가 뭐 자동차를 받아간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둘이 만나게 되는 건데, 1라운드에 그것까지 뺏어버릴, 그러니까 웬만큼 큰 실수를 안 하면 10억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거면 약간 좀 더 하겠는데, 그렇게 연습했는데 둘이 한번 못 만나게 해주는 게 좀, 그래서 1라운드 때는 아무래도 마음을 독하게 먹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리허설도 물어보셨지만 처음 봤어요. 그럼 그 동선을 다 따로 해야 되니까 여자 출연자 들어가는 경로, 남자 경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떨어졌는데 보고 싶어서 뛰어가갖고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그냥 집에 갈래 한번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경호원도 계시고, 예, 그렇게 뛰어오면 바로 이렇게 가격을 하는. 그래서 그런 보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관리하는 게, 통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1라운드는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래도 분명히 떨어진 분들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정말 공정하게 하트메이커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저 뒤쪽에 손들어 주셨거든요. 마이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PD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좀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정서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랑 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좀 규현 씨는 MC지만 본업은 가수시잖아요. 좀 심사 외에 뭐 MC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좀 소개 말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규현 씨부터 먼저 대답을 좀 들어볼까요? MC로서 어떤 준비와 역할을 또 감당하고 계신지. 규현 씨부터. 네, 그 MC로서 사실 그냥 진행하는 롤을 맡았고, 사실 하트메이커 세 분께서 오히려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더 크긴 한데요. 제 역할은 이제 두 남녀가 매칭을 성사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 자기소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새 하트메이커 분들에게 질타를 받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역할은 그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섭외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솔직한 역할을 해줘요. 성시경 씨 옆에 보셨을 때 아니, 규현 씨 어떤 역할을 보세요? 네. 지금 역할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출연한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 인터뷰를 해주는 거죠. 그 현장에서 이게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여자의 마음이나 남자의 마음이나 아깐 왜 그랬는지 이런 디테일한 거를 현장에서 물어봐주는 역할이었는데, 아마 녹화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규현이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의 케미가 또- 확실한 건
저는 새 하트 메이커 분들을 거들뿐이라는 점을 네, 지금도 너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지금 약간 조마조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끝나면 또 혼날 수도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만큼 너무나 절친하시고 또 친한 케미가 느껴져서 그런 거겠죠. 네. 또 PD님께 해외에서의 반응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앞서가지고 그 사실 조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예능 첫 MC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섭외할 때 그런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그런 MC를 역할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규현 씨를 섭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녹화를 했을 때 이제 너무 만족스럽고 좋았던 부분은 그런 좀 전형적인 멘트들을 전혀 안 하셔가지고 녹화 시작할 때 자 뭐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되고 그런 말씀을 전혀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안 하셔서 너무 신선하고 좋았고요.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커플이 됐을 때 되게 슬퍼하시는 그 느낌 표정이 되면 슬퍼하시는. 네, 커플이 매칭됐을 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느낌이 되게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 정말입니다. 정말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약간의 서운함 같은 게 특히 여성 참가자가 좀 예뻤을 때 훨씬 더 속상해하는 느낌이. 약간 지금 세 분의 하트메이커가 규현 씨를 공격하는 모습이신데. 저는 그 녹화 내내 이런 걸 당하는 역할을 네. 지금 녹화 현장을 미리 지금 맛보기처럼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외에서의 느낌 비결. 네, 이 포맷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그 베트남에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히트를 칠 줄은 몰랐었는데 잘 되고 나서 그 미국의 이 프로듀서였던 사이먼 리스고 이분이 이거 포맷을 이제 프로그램 포맷을 보고 했던 얘기가 아메리칸 아이돌과 배첼러를 합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이건 정말 크레이지한 포맷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노래에 집중하는 컨텐츠라기보다는 이 사랑을 이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노래가 어떤 매개체 역할, 노래는 거들 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그게 기존의 어떤 포맷들과 많이 달라졌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복면가왕 이런 컨텐츠들이 좀 히트를 치면서 이런 그 약간 변형된 형태의 뮤직쇼 프로그램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형 저희가 여기 지금 한국의 노래 바나다 컨텐츠를 만들면서는 또 기존 포맷하고 또 많은 다른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트남 판이나 말레이시아 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무대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를 많이 넣고자 했기 때문에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서로 이렇게 서로를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을 키우기 위해서 좀 리얼리티를 많이 강화했고요. 첫 무대를 끝나고 난 뒤에도 합숙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VCR 저 한국형으로 만든 리얼리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화한 게 현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판과의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별점이 잘 녹아들어서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요. 네, 이쪽 기자님하고 제가 봤으니까 이동하겠습니다. 네, 뷰어스 함상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렇게 보니까 뭐 새 하트메이커 질문이 있는데요. 뭐 100명 돌파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이제 그 주도권이 이제 새 하트메이커한테 넘어가는 건데 뭔가 보시니까 막 이렇게 감정들 때문에 다 이렇게 좀 그 버튼을 누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좀 안 주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지 이미지상으로 뭐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막 방해하는 느낌 막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웬만하면 전 다 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안 주게 된 경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나중에 저 세 분이 사실은 되게 음악적으로도 되게 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인데 나중에 뭐 혹시 뭐 음악을 같이 부른다든가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작진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나중에 올라가면 뭐 상금 같은 게 있나요? 뭐 어떤 뭐 다른 뭐 어떤 그냥 만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런 류의 이제 출연자가 많은 프로그램 보면 사실 안 나올 것 같은데도 꼭 이렇게 문제 있는 출연자들이 꼭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작진이 이제 되게 쉽게 이렇게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제작진에게 그럼에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고 문제 있는 출연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일반인 출연자들 경우에 그런 좀 검증이 있었는지 좀 어떤 뭐 그런
예, 궁금합니다. 네, 우리 거미 씨부터 네,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게 안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셨나요? 출연 네,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100분의 이 방청객 여러분들이 먼저 심사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각자 느끼는 이 감정을 느끼고 누르는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갈수록 저는 아직 느끼지 못했는데 100이 너무 빨리 채워질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도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네, 눌렀던 경우에는 눌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저의 위치 때문이나 저의 이미지 때문에 네, 거짓으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시경 씨는 딱 안 누르셨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저는. 글쎄 언제부터 제가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진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파트너를 안 챙기고 자기만 되게 열심히 한다던가 그런 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게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고, 혹은 정말 둘 다 너무 못하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듀엣이잖아요. 어쨌건 그렇죠. 그럴 경우에 좀 많이, 혹은 너무 긴장해서 뭐 서로를 챙기고 뭐고 노래고 뭐고 좀 너무 떨려서 잘 못한 경우라던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게 형성이 되고, 우리 또 윤상 씨께 또 노래를 혹시나 뭐 아까 지난 질문이 뭐 만들어주거나 뭐 한시 부르거나 뭐 이런 그런 경우도 혹시 아직 있나요? 네. 정확하게 약속되어 있는 스케줄은 없지만 처음에 제가 제작팀에서 제안을 받을 때 노래 반하다만을 위한 듀엣곡 하나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박주미 PD께서 저한테 또 얘기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만약 그게 가능해진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녹화 때 느꼈던 그런 참가자들의 케미를 회상하면서 정말 멋진 듀엣곡 한 곡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고요. 근데 녹화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될 것인 게 아무래도 여자 쪽이 임자가 있는 분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과 관계없 아직 성시경 씨가 어립니다. 저에게 뭔가 그런 달콤함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미 씨가 함께하게 되는 모티브가 노래는 들으시는 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PD님께 아까 여쭤봤던 게 뭐 진짜 만나기만 하는 건지, 뭐 상품 뭐 이렇게 뭐 한우 고기 세트나 뭐 이렇게 뭐 우승 듀엣이 되면 뭐 어디 놀이공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혜택이 있나요? 뭐. 근데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듀엣곡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네, 상금 부분도 지금 정확히는 공개를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금도 논의 중에 있고 지금 갑자기 하트메이커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네. 상금도 있고 갑자기 듀엣곡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또 출연진 검증 부분은 혹시 뭐 하고 계신 일반인 것들이 프로그램을 있나요? 네. 하다 보면 늘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출연진에 대한 질문을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4차 심층 면접까지 겪어가지고 출연자를 선정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과정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또 충분한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출연진은 아마 검증된 출연진이 함께 좋은 또 음악 듀엣을 들려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쪽 기자 손을 들어주셨었는데요. 마이크를 이쪽 기자님 먼저 하고 제가 빨간 티 기자님.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예고 영상에서 보니까 남자분은 1순위, 선호도 1순위인데 여자분은 13순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첫회 커플은 어떻게 누가 정해줬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커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나왔는데 앞으로의 커플은 어떻게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더 결정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그 성시경 씨가 규현 씨 MC로 추천했다고 하셨는데 추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추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규현이의 이미지. 규현이가 왠지 잘할 것 같고, 규현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밝고 위트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고, 규현 씨가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는 누군가 옆에서 깐죽대는 모습이나
막 뭔가 중간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위트에게 뭘 들어가는 건 많이 봤어도 뭔가 혼자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되게 새롭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누구 할까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막 이 사람 좋지 않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규현이도 되게 잘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결정은 다 이제 제작에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압력을 넣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약간 제 책임이 돼버린 것 같아서 더 꾸짖게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 규현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딱 아니, 그래서 형이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이게 본인 책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약간 책임감이 있으셨는지 이게 녹화하다가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있죠. 쓱 오셔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 하면서 되게 이게 그 이제 뮤지컬을 하면 공연할 때도 그 끝나고 실수한 거 노트를 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네, 시간이 네, 네. 약간 그런 시간도 좀 있어.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MC라면 좀 카메라를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온곡 초등학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약간 계속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좀 얼굴 들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죠. 네네. 친한 형 동생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점점 회차가 거듭될수록 또 규현 씨의 진행 실력이 어떻게 늘어가는지 또 성시경 씨 코칭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PD님께 우리 첫 번째 아까 선호도에 관련된 또 첫 번째 커플을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궁금해하셨어요. 네, 첫 번째 커플이 선호도 1위와 13위 커플이었는데 이건 저희 제작진이 지어준 건 아니고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선곡의 방에 들어가면 거기 듀엣곡들이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대 안에 부르라는 노래를 남자가 그 노래를 선택하고 여자가 그 노래를 선택하면 곡으로 해서 커플이 된 경우고요. 다음 라운드도 뭐 그녀의 노래, 그의 노래 해서 노래로 선택을 했을 때 커플이 맺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노래 선곡에 따라서 이제 커플을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남자가 선택하고 남자가 또 선택하면 아닙니다. 네, 한 곡만 선택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남녀. 또 이제 가운데 우리 중앙의 기자님,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작진분들한테 하나 드리고 하나 거미 씨한테 드리고 싶네요. 제작진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보니까 결국은 그 첫 만남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첫 초반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춘 프로그램의 경우, 예를 들자면 더보이스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의자 돌기가 끝난 예선이 지나면 뭐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이 되게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합숙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승자를 가리게 되지만 그 과정보다는 그 초반부의 첫 예선의 어떤 긴장감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제가 보기에는 그 첫 장면에 굉장히 포인트가 강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뭐 러브 캠핑이나 어떤 커플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뭐 제작진분들이 준비하신 방법이나 뭐 연출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그 외에 조그만 그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 블라인드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건너편에서 아예 안 보이게 돼 있는지 아니면 사이로 살짝 보이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거미 씨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요. 뭐 조정석 씨도 워낙 노래를 잘하는 배우로 유명한데,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런 두 분의 만남의 계기가 된 뭐 듀엣곡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노래에 반하다라는 프로그램에 걸맞게 뭐 어떤 두 분의 자주 부른다거나 케미가 잘 맞는 그런 듀엣곡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거미 씨부터. 네, 듀엣곡 있으신가요? 네. 글쎄요, 노래 때문에 만나게 된 어떤 그런 곡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노래 같이 부르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주로 제가 다른 남자 가수분들과 부른 듀엣곡을 남자 파트를 많이 불러주십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PD님께서는 우리 첫 만남의 그런 포인트, 또 긴장감 또 계속 유지되는 그런 장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일반 연애 리얼리티가 아니어서 일반 연애 리얼리티는 첫 만남 이후에 계속 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노래라는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로 하여금 매 라운드마다 그 형식을 다르게 했어요. 이번에는 중간에 블라인드가 있었지만 블라인드가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 블라인드가 몇 개일 수도 있고, 그런 형식의
형식의 변주를 줘서 예, 계속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형식의 변조로. 그리고 아까 가려지는 게 아까 약간 무슨 조명 같은 뭐 이렇게 돼 있는 네. 걸로 이게 올라가던데 그 어떻게 그 네, 천막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서로가 키가 다 달라서 저희가 그 전에 그 상대방의 키에 맞게 메모리를 다 따로 해둔 거여서 네, 옆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송 화면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 살짝씩 보여야 해서 카메라 위치를 예, 그 출연자가 쓰는 위치보다 약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출연자들은 절대 보이지 않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메모리가 잘못되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함께 아 그리고 진짜 껴드리고 싶은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서로 즐겨 부르는 듀엣이 있는 부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거미 씨, 조정숙 씨? 이렇게 싸우면 노래를 하면서 화해하고. 너무 부러워하시네요, 성시경 네. 씨가. 여보 오늘 우리 한 곡 할까? 뭐 이런. 야. 약간 이제 노래로 화해하다 이게 하는 컨셉으로 이제 함께 할 수도 있는데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기자님 질문 한 개 정도만 받고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기자님 전달을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홍희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PD님이랑 스피님 뭐 둘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마지막 최종 커플은 한 커플만 탄생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아까 사랑하고 싶은 분들을 섭외 기준으로 두셨다고 하셨는데 최종 커플이 한 커플만 탄생하는 거면 이게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탄생시키겠다는 취지랑 한 커플만 탄생한다는 게 약간 맞는지 아이러니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출연자들이 얼굴을 공개하는 장면이 살짝 나온 것 같은데 그 뒷라운드에도 계속 랜덤으로 매칭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요. 랜덤으로 곡을 선택해서 랜덤 매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얼굴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랜덤 매칭을 하게 되면 이미 속마음에 뭐 다른 출연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랜덤 매칭을 하는 경우에 과연 이게 마음이 맞는 커플과 커플 탄생이 가능할지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연출 포인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피님이. 그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어떤 연애 프로그램인데 연애 매칭 프로그램인데 이게 끝까지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서로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채로 블라인드 상태에서 서로 매칭이 되는 게 1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2라운드, 3라운드에는 그녀의 노래, 그의 노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요.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녀가 노래를 했을 때 과연 누가 받아줄 건가? 그가 노래를 했을 때 누가 받아줄 건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4라운드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진짜로 커플 매칭이 된 커플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몇 커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커플이 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사랑에 빠진 커플이 된 거죠. 그 커플들 중에서 가장 그 서로 듀엣 노래 실력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듀엣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최고의 커플이라고 저희가 이제 칭해서 한 커플을 뽑게 되는 거고요. 그 뽑는 거는 이제 또 저희 하트메이커 분들께서 또 심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연출 포인트하고 묘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좀 기대감이 증폭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분 기자님이 마지막인데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테나시아 김주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짧게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면 연애에 관한 거를 다른 사람이 심사를 해준다는 게 좀 독특한데 아무리 두 남녀가 원해도 하트메이커들의 심사를 받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먼저 선보이고 한국판으로 들어오는 게 원래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히트를 쳤기 때문에 한국판으로도 내보자는 생각을 하셨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만나고 피디님께서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그 연애 이제 심사 기준이 하트메이커 분들이 진짜 두 분이 이제 만나고 싶은데 하트메이커가 안 되면 만날 수 없는 건지. 네,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고요. 정말 중요한 실제로 그런 녹화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녹화 끝나면 저희가 탈락하게 되면 따로따로 이렇게 보냅니다. 따로 보내가지고 전혀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을 보고는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맷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존에 한국에서 저희가 주로 하던 컴피티션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이제 확연히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저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베트남에 저희가 그런 걸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히트를 치게 되면서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한국 버전을 만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연출 포인트와 한 가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기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MC 규현 씨부터 우리 한 분 한 분씩 기자님들께 우리 내일 첫 방이거든요. 첫 방 살짝 관전 포인트와 끝인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규현 씨부터. 네. 네, 드디어 첫 번째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노래 바나다는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참가하신 참가자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케미와 그분들의 설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밤잠 설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 한번 보고 진행을 하고 와가지고 저도 설레가지고 참 막 주변 사람들 자랑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잠 설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성시경 씨.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아직 편집된 걸 못 봐가지고 오늘 드릴 말씀이 없고요. 녹화 분위기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렇게 애정 있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상 씨. 다른 걸 떠나서 아까 뭐 사이먼이 자기들 식대로 뭐 아메리칸 아이돌하고 버셜러를 합했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저는 이 포맷이 나오기까지 정말 제작진들이 얼만큼 고민을 하고 얼마나 정말 머리를 쥐어짰을까. 그래서 녹화하기 전 포맷만 보고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음악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반가웠고요. 또 이렇게 뭐 흔히들 오디션 하면 식상해 하시는데 노래 바나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또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거미 씨. 네, 저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설렘의 감정만 있다기보다는 진짜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의 감정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준희 PD님. 네. 저는 거미 씨가 녹화하실 때 하셨던 말이 있으신데 노래는 거짓말을 못한다. 정말 진짜 사랑 얘기를 담았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피님.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저도 1회 편집된 걸 풀 영상을 보고 저희가 출연자가 이렇게 막 되라 하면서 100표가 나와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제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막 펜팔 할 때 상대편을 모른 채로 어떤 상대일까 하고 설레어했던 그런 느낌들이 막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시청자분들도 기자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